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 유신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1번 문제답게 점수 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면 되죠. 자, 차가 나와 있는데 과연 뭐가 답인가요? 자, 근데 x1, x2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큰 값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때는 이제 절대값을 해서 항상 양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양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다음에 뭐 절대값 관련 문제 있으면 다른 이야기 좀 더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가볍게 답 처리하는 거로 1번 문제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평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y는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 a 값이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뭐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 식에서 기울기 k 구했습니다. 뒤쪽 식에서 이 양식해서 나누기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k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기울기 같다 되었습니다. 원래는 y 절편까지 같아지면 일치가 되는데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2k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양 시키면서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자, 1, 2에 1만 처리됐고 플러스 만들려니까 이곳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에 체킹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뭐 가볍게 2번 문제도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원을 y는 equal x 대칭 이동했다. 그 도형이 일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자, 근데 이제 이 원이라는 부분들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했을 때 중요한 것은 반지름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은 이 중심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처리해가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한 거죠. m,-3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y보가 바뀌는 거니까 m3 이렇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처리가 되어 있군요. 자, 근데 y는 equal x 대칭이다. 그러면 x하고 y가 자리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 이제 중심이 같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m 값 마이너스 2에다가 n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빼기를 또 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연산하니까 뭐 1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원. 자, 도형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핵심적인 거 반지름의 변화가 없어서 중심의 변화를 조사한다. 중심 조사를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이 키포인트 부분을 항상 잘 기억해서 식을 가지고 해가면서 이제 좀 너무 고생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잘 이해되죠? 자, 가벼운 문제니까 휙휙 풀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y는 2x 위의 점 a, b를 x축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p1, p2로 하겠습니다. 원래 있는 점까지 포함해서 3점 가지고 삼각형 만들었다. 뭐 이건 뭐 가벼운 문제 같습니다. 자, y는 equal 2x 위에 점 하나 대략 잡아놓겠습니다. a, b 됐습니까? 자, 이 점을 어떻게 하겠다? x축 대칭 이동해서 점을 하나 갖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고 y축 대칭에서 점 갖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뭐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뭐 굳이 좌표를 쓰자면 이렇게 쓰겠고 좌표를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직각삼각형 이런 모양 형태인데 뭐 넓이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2분의 1에 뭐 2a,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해서 넓이가 2ab 나오는데 이 부분이 8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가 두 개라고 걱정하면 안 되겠죠. 자, 이 AB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그래프의 점이니까 B 값은 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데 뭐
값부터 계산할까요? 좀 뭐 대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다가 2A를 대입하니까 뭐 4A 제곱이 되겠고 4A 제곱이 8이니까 A 제곱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제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이것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또 4A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5A 제곱 되겠고 그럼 계산 결과는 1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겠죠. 됐습니까? 자, 대칭이동, 뭐, 여기 그래프 위에 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문장이 도형적인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해서, 겁먹고, 이거 못 풀 것 같아. 축 위에 점이다, 뭐, 삼각형 넓이다. 사실은 표시해보니까 아주 허접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들부터 풀이를 진행해가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원을 원으로 일치하도록 평행이동. 이동하는 평행이동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심좌표가 0,1,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2. 자, 어떻게 이동했나요? 이동한 부분 다 보이시죠?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방향으로는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이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알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함수 형태의 표현 들어갈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플러스 1 쓰는 이 내용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y축으로 1만큼 더하기 1이다. 처리하겠습니다. 2x-y 되겠고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2x-y 플러스 4 처리됐습니다. 자, 함수 형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함수 형태 들어갈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평행이동이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캐치해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학습이 좀 잘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 형태는 중심의 변화를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역시 관여되는 그런 문제였죠. 됐습니까? 자, 조금만 공부하면 이 5번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6번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삼각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A 값을 구해달라. 언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에 있으면 다른 직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은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 부분 형태를 조사하는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1, A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 둘은 같아질 일이 없고요.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마음이 급합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뭐 세 점이라고 썼습니다.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그러면 먼저 주어져 있는 식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죠. y는 이퀄 2x,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x는 3에서 x 값이 1이 나오고요. x 값이 1을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y는 ax 플러스 1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에다가 2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니까 뭐 a 값은 또 1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해서 a 값이 3개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곱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또 1하고 이걸 전부 다 곱하기 해서 결과 마이너스 2를 얻어내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여러 학교의 출제가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평행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됐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제 기울기 조사,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두 직선에서 이제 교점 찾기, 그리고 그 교점을 주어진 나머지 식에다 대입하기, 뭐 이런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빠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확실하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주어져 있을 때 AD제곱, BD제곱, CD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원래 일반적인 다른 문제 형태에서는 A, B, C 이렇게 3점 주어져 있고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 제곱 요거를 최소로 한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더 일반적인 표현 형태의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점은 이제 무게중심일 때 최소가 되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인데, 뭐 D점을 마저 하나 주어져 놓고 뭐 이런 풀이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A점이 1,5, B점이 5,3, C점을 9,4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Y좌표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Y좌표의 이제 무게중심 형태를 좀 구해보려고 3, 4 이렇게 딱 더하기 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에 12, 3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4가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D점의 좌표가 4라는 것은 D점이 역시 무게중심 형태에 표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야,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형태가 이론학습 때 있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호호호. 자, 그렇다면 이제 X좌표도 마저 조사하면 되죠. 3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9 됐습니까? 그럼 3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D점 좌표는 5,4 이렇게 됐을 때 DA 제곱 더하기 DB 제곱 더하기 DC 제곱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소가 되겠다. 뭐 이런 형태 이론이 출제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와, 좌표를 구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리를 또 구해야 되네요. 와, 그럼 또 실제 좀 산수를 좀 꼼꼼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표를 좀 다시 써놓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이는 곳이 있죠? 자, 이곳이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D점 좌표가 5,4라는 걸 이제 명심해가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DA 제곱을 하게 되니까 4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얼마가 되니까 X좌표 같았습니까? 그냥 그럼 1 처리되면 되나요? 끝났고요. 그 다음은 5, 4 그러니까 4 차이 나니까 또 4제곱에다가 4, 4 또 똑같으니까 끝났습니다. 오호.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6, 17 해서 두 번 나오니까 34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알아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 존재해 주는데, 그때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항목들, 무게중심 조금 더 살짝 좀 더 점검해 볼까요? 무게중심 하게 되면 이제 먼저 중선이 교점이라 해서 중선이 교점 이런 항목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대1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조각 넓이 같다는 거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해서 이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선 정리 여러분들 배우시죠? 중선 정리 알아야 되겠고요. 중선 정리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C, M 이렇게 돼 있을 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런 항목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런 거 최소로 만드는 점이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PA, PB 제곱 되게 되면 사실은 중점입니다. 그래서 뭐 중점 정리 뭐 이런 형태도 있고 거고. 그 다음에는 수학자 이름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좀 또 어려울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게중심 일치. 무슨 이야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M 대 N 똑같이 M 대 N 똑같이 M 대 N 해서 이제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원래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은 무게중심 일치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온 결과 형태로 기억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무게중심과 관련된 풀이하는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7번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 형태를 살짝 변형시켜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조금 7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과 수직이고, 수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기울기 2쯤 이용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직선이 교점까지 또 구해야 됩니까? 그럼 직선의 방식 아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 2는 구해놨으니까 x-2에 마이너스 3. 교점 구해야 되니까 또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자, 그럼 식 형태에 맞춰서 2x-y 여기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처리되겠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처리했으니까 위식에 이곳에 2배를 해서 계산하면 5x에다가 마이너스 5 처리가 되는군요. 그럼 x 값이 1 나왔고요. x1 대입을 해주니까 뭐 아래쪽에 대입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y 값은 1 처리해서 교점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선분 AB를 내분한다 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 A점이 아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교점을 열심히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또 두 칸 더 간 이곳에 B가 있어서 이곳에 A, B가 되겠다. 이렇게 1대2가 되겠다.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는 2,3에 1,1을 대는데 이게 문자를 놓고 1대2 내분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주어진 모양을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3대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두 점의 3대2 외부점을 구해가는 게 더 효율적인 산수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2,3에 1,1 좌표를 표시하고요. 3대2 외분점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 1푼에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3 이렇게 형태가죠. 3-4 처리해주면 되겠고 1분의 3-6 처리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 결과가 A-2 처리해주니까 플러스 2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좀 그럴싸하게 이제 산수들이 이제 서서히 가미되는 문제 형태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점인데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상황 이해를 통해서 이건 이제 외분점 구하라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내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분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2점 주어지고 외분점 구하라 이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식 변형을 통해서 다른 문제 속에서 그런 것을 풀게 만드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8번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공식을 좀 알고 있으면 공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이퀄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3x 플러스 3y는 이퀄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답 6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정식을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1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퀄 r제곱이 있고요. 그래프 바퀴 점 이쪽 좌측에 펴질까요? 그래프 바퀴 점 x1, y1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접점들이 이제 pq 이렇게 두 점이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걸 이제 어떻게 풀이를 진행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유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중심 0,0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원래 원, 이 두 원의 뭐가 되죠? 공통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x1, y1 하고 0,0 이걸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 방정식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x x1 그 다음 x 더하기 y y1 y 이퀄 채로 이렇게 돼서 이제 방정식이 얻어지거든요. 이 식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퀄 r제곱하고 이 공통인 방정식이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빼게 되게 되면 x1 x 더하기 y1 y 이렇게 되겠고 r제곱 이런 형태에 대해서 유도된 이 방정식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도 과정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알면은 뭐 10초 내에 풀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접선 방정식 해서 PQ 점 찾아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한다. 아마 이거는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하는데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학습 좀 잘 해주시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좀 복습 좀 잘 하셔서 이해하길 바라면서 9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점과 원의 두 접점. 문제는 쭉 이렇게 그어라. 그럼 접점이 A, B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날 때 C에서 C가 또 어디 있을까요? 거리의 곱을 구하라. 사실은 좀 잘 살펴보면 아주 관계에 있는
관계가 아주 재밌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은 m에 대해서 정리하면 x-2 더하기 2-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2,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2,2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곳에 이제 항상 지나는 c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걸 이제 곱하기 하라. 자, 오래간만에 보는 아름다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할선 정리라는 건데 이쪽에 이제 접점 이렇게 만들어서 접점을 P라고 놓게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물어보게 되면 CA 곱하기 CP 이 계산 결과는 CP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렵게 AB 좌표구에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CP 길이를 구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이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다시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 좌표가 2,2가 있고요. 자,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2네요. 5,2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거리가 그냥 3 되겠고 반지름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또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해주면 이제 루트 8에서 길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CP의 제곱은 이걸 제곱했으니까 거리는 그냥 8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 이론 정리했던 것들이 그런데 기억이 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에 중학교 때 이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P, A, B, C, D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면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각도로 따지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아져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형태에서 닮음을 통해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되더라 라는 이론 공부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또 발전돼서 이렇게 이제 접선 형태가 되게 되면 삼각형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PAB 여기는 뭐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우리가 이제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각은 공통이고 해서 PA 곱하기 PB는 이퀄 PC의 제곱 이렇게 되는 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선 정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적용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게 C라고 주어져 있는 점도 잘 분석을 해봤더니 직선 위에 항상 지나는 점을 갖다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것도 숨겨놓은 거죠. 그다음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을 자 이제 두 번 이러면 좌표 찾기가 힘들거든요.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접선의 접점을 이용한 그런 형태의 이론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자, 풀이가 좀 그럴싸했습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배웠던 이론들을 잘 판단해서 그 이론 예전에 배웠던 도형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9번, 10번 연속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이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복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10번 해설 마칩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재밌는 문제입니까? 자, y는 1이라는 선이 있고요. y절편이 1입니다. 기울기가 0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나는 건데 각 2등분선이다. 뭐 어떻게 되죠? 자, 이런데 이미 점을 놓고요.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각이 되겠고 공통이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합동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이 서로 어떻게 되겠죠? 같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힌트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점 자체를 그냥 x, y 놓고 거리 구하는 공식 형태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1은 0이라는 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수 나와서 좋을 거 없죠. 자, 그렇다면은 4y 3x 플러스 4 처리해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이꼴 0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 y라고 놓고요. 그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냥 y-1의 절대값 처리되는 거니까 간단히 끝났고 여기는 5분의 3x 4y 플러스 4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x 4y 플러스 4 복잡한 식을 놓고 5의 y-1 한쪽이 플러스로 풀릴 때 마이너스로 풀릴 때 이렇게 두 번 산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5y-5로 풀렸고 마이너스 5y 플러스 5로 풀렸으니까 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항시키니까 9y 됐죠? 그럼 3x 또 요거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처리해서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y를 이항시켜서 y 만들면 되겠고요. 그럼 x를 또 반대편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x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 처리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아주 가볍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a값, b값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숫자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하기 해서 3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나요? 3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처리됐습니다. 마이너스 8. 자, 이 문제 그냥 뭐 할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각이이등분선이 되어 있습니다. 각이이등분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구해간다. 되죠?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잘 체킹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의점을 이걸 뭐 굳이 문자를 뭐 A, B로 바꿔놔서 뭐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XY로 또 바꾸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곧바로 XY로 처리해서 하면 시간 좀 절약해 가면서 한 번에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1번 각이등분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A, B, C 세 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B 각의 이등분선이 또 와 이거 또 이등분하네요. B, A, C 이렇게 줬을 때 또 각을 이등분한다. 자, 근데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 이곳 길이가 이곳의 길이 B가 된다라는 저 특징이 있으니까 요런 걸 좀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AB 길이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나요? 오호, 그럼 8제곱인데 와,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BC 길이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C 길이 자, 어떻게 됩니까? 4, 2제곱이 되겠고요. 1, 5 오는 거 차이가 4 나니까 또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2 루트 5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4 루트 5 대 2 루트 5 약분하니까 2대 1 처리가 되겠죠. 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나는 점 P라는 것은 다시 AC니까 좌표 좀 써볼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2,5 이 부분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은 좀 구하면 되죠. 더하기 해주면 3 처리되겠고 X좌표들 열심히 볼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5 2, 5, 10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숫자가 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요. 0하고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좌표가 나오는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더하기 해서 뭐 곱하기 하는 걸 좋아하죠. 다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면 산수를 도와주는 거군요. 해서 7 나왔습니다. 유신구 문제들을 좀 살펴보니까 곧바로 내분점 구하라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B 도형의 성질을 알아서 그죠? 2대1 이렇게 되는 거 알아서 내분점 구하고 뭐 아까도 외분점 구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다른 곳에 조금 이렇게 숨겨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 형태들로 많이 구성이 되네요. 각이등분선 구해가는 문제 도형에서의 성질 정확하게 잘 알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유신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y는 꼴 mx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m값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조금 표시를 해볼까요? 1,0에 2분의 3,0 있고 0,1 있고 알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생겼죠. 자, 이쪽이 뭐 A점, 뭐 B점, C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생겼습니다. 이때 y는 꼴 mx 이렇게 그어서 넓이를 절반으로 나눠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전체 넓이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에 여기 AC 길이가 밑변이니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가
OB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해서 4분의 1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쪽 넓이를 구해가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아래쪽 넓이는 뭐 사각형이니까 불편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넓이가 8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를 뜨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뭐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됐습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요 넓이를 빼서 B끝집 넓이를 좀 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밑변이 이제 여기 밑변을 사용할 때 이제 밑변이 공통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높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높이는 이제 직선의 교점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은 y는 이꼴 mx, 뭐 그냥 가볍게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m 더하기 1x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m 플러스 1분의 1 처리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이 좀 불편합니다. x좌표가 2분의 3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못할 거 없습니다. 뭐 B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게 되면 x절편이 2분의 3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y절편은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이꼴 mx,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2 x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m 더하기 3분의 2 x는 이꼴 1. 자, 그러면 x좌표는 m 플러스 3분의 2 분의 1 처리해주면 역시 좌표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넓이 구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뭐 참고로 뭐 PQ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됐다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가 1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좌표, Q점의 좌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m 플러스 3분의 2 분의 1 빼기 m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고 넓이가 8분의 1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뭐 약분해서 뭐 이렇게 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연산만 남았습니다. 통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m 더하기 3분의 2 처리해주면은 이곳에서 이걸 빼는 데니까 3분의 1 되면 되겠군요. 4분의 1 처리됐고요. 자, 요거는 3배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자가 똑같이 1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분모 4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 m제곱에 3m제곱 됐고요. 3분의 5m에 5m 쓰면 되겠고요. 3분의 2에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되니까 2 처리되겠고, 2양시키니까 마이너스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6에다가 오케이. 그럼 m값은 마이너스 2 되겠고, 그 다음은 3분의 1 처리되는데 뭐 기울기가 음수 아니죠? 그죠? 이 도형에서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3분의 1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냥 곧바로 무엇을 구하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유진고 문제를 좀 살펴보면 좀 이렇게 한 가지를 좀 뭔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니까 주로 문제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형태들인데,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건 아닙니다. 주어진 넓이 맨 처음에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8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밑변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좌표를 이용해야 되겠다. 두 직선의 좌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해서 넓이 구해가는 식이 얻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니까 연산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을 뒤집어 봤을 때 그렇게 뭐 접근 못할 정도의 어려운 아이디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대신 그냥 곧바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연산하는 연습을, 그 다음에 이제 식 만드는 연습, 특히 식 만드는 연습들을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AB 두 사람이 반지름이 100인 커다란 반원이, 와, 엄청나게 큽니다. 반지름이 200m면 뭐 야구장 정도 됩니까? 자, 양쪽 끝점 PQ에서 그림과 같이 접선을 동시에 출발하였다. 2초, 4초 걸어갈 때 두 사람이, 그렇죠. 처음엔 볼 수 없었는데 볼 수 있겠다. 쫙 가고 쫙 하다 보면 이제 보이겠죠. 이야, 근데 시력 좋아해 보이겠습니다. 이거 200m 거리인데 이거 보일까요? 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접선 형태가 되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속도로 갔다 움직인 거리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4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이건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긋는 거니까 여기가 4t가 되겠고 이곳 2t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그림만 딱 발췌하게 되게 되면 여기 직각 되겠고 자른 거죠. 그럼 여기가 6t가 되겠고 여기는 절반 2t 반지름 2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피타고라스 해주면 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이 배수계통이니까 100제곱에다가 t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9t제곱 되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8t 제곱이 100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4를 소거해주면 될까요? 그냥 곧바로 할까요? 그냥 t 제곱은 뭐 그렇죠. 오늘 100 쓰죠. 뭐 이렇게 100 쓰고 8 쓰면 될 것 같습니다. 4 해주면 25 되겠고 또 2 하나 남은 거 해주면 50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럼 2 곱하기 25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t 값을 구하려면 25 루트 2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 근데 이미 시간이 왜 이랬습니까? 루트 2초. 참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계산 결과는 깔끔하게 구해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방향으로 속도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ET 처리해 준 거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접선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 밖에서 원의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직각 이런 모양에다가 공통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 갖고 공통 쓰고 직각이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보니까 이 길이 즉 접선 길이가 서로 다 같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ET 이쪽 4T 같아야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었을 때 나온 모양을 곧바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t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그런 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살짝 모양 생각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와 선분 BC는 직사각형 OPQR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계선이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파트 부분으로 나눴다. 알겠습니다. 이 경계선의 두 부분의 변화 없이 경계선을 두 부분의 넓이의 변화 없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넓이의 변화 없이 A를 직선으로 해서 바꿀 때 새로운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넓이의 변화가 없다.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밌는 표현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려운 문제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8,6으로 좀 잘라진 형태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갔을 때 평행선 그어갔습니까? 평행선 같아 보입니까? 자, 이렇게 요 점을 잡아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자, 요 아래쪽 요거를 이제 밑변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삼각형을 긋더라도 높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평행이 되는 거니까 높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점을 잡아가서 직선을 쫙 긋게 되면 넓이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효율적인 산수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여주면 될까요? 여기 이제 8,6 처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좀 4,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x가 2만큼, x가 4만큼이군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자,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또 좌표가 얼마겠습니까? 2,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니까 y값이 1 이렇게 바뀌려면 x는 얼마가 바뀌겠습니까? 3분의 2만큼 바뀌면 됩니까? 3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 자, 알겠습니다. 요 간격이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좌표가 2였으니까 3분의 2만큼 빼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4, 제로 이렇게 처리되나요? 3분의 4,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돼 있는 거니까 8에서 3분의 4를 빼고 높이는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3, 8이 24에서 3분의 20분의 6이 됩니까? 이렇게 식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싹싹 들지 않고 뭐 이렇게 가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20분의 3, 6, 18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의 9 해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 나름 재미있는 표현 형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그렇죠. 이렇게 평행선 긋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떤 삼각형을 만들더라도 자, 넓이가 이제 다 같아진다. 제가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게 같아지는 이 부분. 자, 그때 이제 여기 좌표도 지금 요 삼각형에서 요즘 이 평행에 의해서 구한 거죠. 평행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잘 됐고요. 맨 처음에 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런 도형의 특징을 잘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15번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아이디어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요소니까 뭐 다시 듣기 하셔가지고 복습하고 또 생각하고 복습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복습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도로와 각 도로에 있는 버스 정류 A, B에 대해서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O, 버스 정류 X축에 놓고 좌표들이 딱 주어져 있다. 알겠습니다. O에서 만나고 X축처럼 되어 있고 좌표 주어져 있고 알겠습니다. 이 두 도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두 도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각이등분선이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 B로부터도 같은 거리. 그럼 뭐 여기로 그렇게 뭐 이렇게 또 같은 거리 이런 식 모양이 되겠네요. 자, 1사분면에 있는 그런 좌표를 A, B라고 할 때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각이 같아지는 같은 거리인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6,8이니까 이 직선은 y는 이꼴 3분의 4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좌표를 x, y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좀 거리가 같다. 이거 풀어야 되죠. 또 이것도 각이등분선입니다. 각이등분선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4x-3y는 이꼴 제로 써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됐고, 자,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5분의 4x-3y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거리는 곧 y 값이니까, 됐죠? y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구하는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니까 4x-3y는 이꼴 한 번은 5y, 한 번은 마이너스 5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거를 풀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8이니까 x는 이꼴 2y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고 요거는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좌표를 맨 처음에 출제자는 a, b라고 놓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2b, b 이렇게 놓고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또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거리를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이거 하고 좌표가 6,8도 있었고 4,0도 있었습니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또 해야 되겠습니다. 2b-4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처리된 거리하고 그 다음엔 2b-6의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제 메인 산수가 되겠습니다. 4416 마이너스 16b에다가 16 처리가 됐고요. 4b제곱은 지워질 거고 46 마이너스 24b에다가 플러스 36 처리가 됐고 b제곱도 지워지고 28 16b에다가 6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6b가 또 소거가 되네요. 됐습니까? 일단은 좀 내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24b가 되어 있고요. 16, 36, 20 정도 쓰고 64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84 정도가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은 8이 안 되나요? 84?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에이, 그럼 일단 4는 약분되죠? 4, 6, 24에다가 4,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이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은 b 값은 또 안 되니까 6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a, b 좌표를 더하기 해라. b 좌표까지 또 더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b 좌표를 이거 더하기 하라고요? 그럼 3b를 구하는 건가요? 3b? 그럼 3b는 이꼴 2분의 2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3b 2분의 10 다시 b 구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곧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럼 b가 이렇게 됐으니까 3b를 구해가니까 3b 곧바로 처리했습니다. 2분의 21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근데 문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이등분선이 아까도 했는데 또 나옵니다. 와우, 똑같은 이론들을 이렇게 많이 낸 거 썩 좋진 않은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스타일들을. 자, 각이등분선에서 관계식을 구해드렸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 자체를 좌표를 현명하게 A, B가 아니라 이렇게 좌표를 놓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다식 해서 열심히 B 값에 대한 관계식을 좀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 그래서 이제 3B를 구해달라 해서 3B를 풀었죠. 됐습니까? 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대신 각이등분선 모르면 아주 큰일 나겠습니다. 각이등분선 뭐 관련된 문제, 그런 개념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도형의 그런 특징, 특히 각이등분선 해서 이제 관계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모습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연산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고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중심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있는 그런 원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맨 처음에 접근하는 거 자체에 아이디어를 내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를 뭐 그리고 나서 중심이 여기 있어서 원 그려가는데 뭐 점지나 뭐 이런 거 해서 풀이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심 좌표 자체도 대칭 축에 이제 문자가 있어서 쉬운 이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없을까요? 자, 제 생각은요, 요런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A점, B점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을 만약에 긋게 되게 되면 원의 중심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현이 돼가는 거니까 수직이등분선 어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에다가 5,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중점을 M이라고 해주면 M의 좌표는 1, 5에 4에 2에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중점 좌표를 구했고요. 기울기는 6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쓸 기울기는 플러스 1 수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직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 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중심이 이제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하고 만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또 식을 써야겠죠. 4ax 플러스 5a 제곱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됐으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제 식을 좀 열심히 쓰고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x제곱 얼굴래 마이너스에 4a 플러스 1x 처리가 되겠고 5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살펴서요. 4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5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계산요. 16, 20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겠고 8a에다가 10이니까 플러스 20a가 되겠고 제곱에 1에다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1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곳에서 이제 범위가 이제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생기겠죠. 알파 베타 생길 텐데 이것이 최대값이고 이것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는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으로 해야 되니까 뭐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5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제가 좀 센스 있게 했네요. 자, 뭐 마지막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두 점이 있고 중심이 그래프에 있다. 중심이 그래프에 있고 두 점 지나는 이런 원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좀 대책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심 좌표 놓고 원 방정식 만들어서 두 점 대입해서 풀겠다. 뭐 반지름도 모르고 뭐 대책이 좀 별로 없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점을 딱 연결하게 되면 그 수직이등분선 어딘가에 중심의 좌표가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죠.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좌표에 해서 이제 직선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위에 중심이 있다. 됐습니까? 이곳 위에 중심이 있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하고 직선하고 뭐가 존재하겠다? 근이 존재한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만나는 그 점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해서 풀이를 진행한 부분 됐습니까? 오, 거듭 저 잘 푸는데요. 거듭 생각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풀이는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한 부분 그 아이디어표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마칩니다. 1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의 양수인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요 직선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직선의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y축과 만나는 점을 cn, cn 여기 언급했군요. 됐습니다. 삼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인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만만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분의 n 처리되는데 여기가 직각돼야 되니까 뭐 이곳은 뭐 45도짜리니까 그럼 여기가 n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나마 직선의 방정식 하나 좀 빨리 잘 나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뭐 이쪽에 좀 큼지막하게 좀 그려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y는 있고 x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y는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런 거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뭐 n에다가 이제 숫자를 쓱쓱 집어넣어 가지고 개수를 구하려는데 1, 2, 3 뭐 일일이 좀 구해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있는데 어떻게 좀 잘 구해질까요? 여기다 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호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정수 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점이 카운팅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카운팅 할까요? 뭐 그 다음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볼까요? 2라는 점이 그거 되면 또 이렇게 선들이 생기고 오호 2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3, 4 돼서 선을 그어가게 되면 와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자, 이거 뭐 근데 그림이 뭐 이렇습니까? 여기 좀 직선을 지나야 되는데 와 이게 카운팅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하하 이건 뭐 이거 점을 잘 찍었나요? 점은 다 찍었습니다. 와우. 근데 이거 그냥 축 잡아서 표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둘, 셋, 셋까지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X축.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해야 됩니까? 와우. 됐습니까? 그러면은 1, 2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와우, 이렇게 그어야 되고, 4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어야 되고, 와, 잘 그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을 좀 사실은 이제 이 점 구해가는 방법에 대한 걸 좀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점 다 찍으면 뭐 그냥 세면 되지 뭐 이거 세는 방법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는요 이 점 개수 세는 이 방법이 되게 이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표시를 했는데 자, A1을 구해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1을 구해갈 때는 자, 모양 자체는 이제 요쪽 모양인데 저는요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겠습니다. 한 개, 두 개.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카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A2를 할 때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카운팅 되는 개수를 보게 되면 2개, 여기까지 추가돼서 이렇게 4개 이렇게 되겠고요. 2개, 4개. A3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 2개, 4개, 6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규칙성 부분을 제가 지금 점 다 찍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게 규칙이 이렇게 생기는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특히 여러 가지 수열 이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들의 모양들이 등장할 텐데, 그런 이제 규칙성을 좀 찾아서 계산해 가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다. 그래야 이제 미래의 공부하고도 연결돼서 좀 학습에 좀 효과가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요 계산 결과 좀 형태는 좀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뭐 계산하게 되면 이건 5가 되겠고요. 이쪽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 2, 3 하게 되니까 6에다가 12가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여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다가 5에서 10에다가 20, 20이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은 전부 또 이걸 또 다시 또 다 더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34에 39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는 39, 39, 39 이렇게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아주 그렇게 또 뭐 못할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요소는 이제 자연수 n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자로 돼 있어서 스스로 막 찾아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마이너스 n 해가지고, 그리고 개수를 카운팅하게 가는데 제가 이제 규칙은 좀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둘, 넷, 여섯 이렇게 되는 이런 규칙으로 하게 되면 좀 규칙 부분인데, 자, 이건 뭐 굳이 규칙이 아니더라도 점을 정확하게 찍었다면 그것을 뭐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기왕 한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규칙을 좀 이해해서 풀어가실 수 있으면,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AN 했을 때 이제 몇 개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이 이제 규칙이라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부터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 있고요. 여기는 2배의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부터 n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사용했던 뭐 시그마 K 뭐 이런 거 공부한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개수를 이제 문자화 시켜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지금 이렇게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개수가 나올 거니까 규칙 찾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나중에 학년이 높아졌을 때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해설 마칩니다.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 AB와 직선이 있습니다. 1, 2분에 대해서 답하라. 대칭 이동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좀 표시해 가면서 풀이를 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4 됐습니까? 2,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인데 5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대칭점을 구하라. 그런데 이걸 뭐 수식에 의해서 풀이도 물론 가능하죠. 그러면 대칭점을 A, B라고 놓게 되게 되면은, 그다음 뭐 2, 5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 중점을 구하고, 중점 이제 직선을 지난다 이거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하면 이제 서로 수직 관계가 있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도형적인 특징을 좀 이용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의 점은요, 여기가 좌표가 2,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2,5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이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좌표는 볼 것 없이 y좌표는 2가 되겠고, 이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대칭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칭점 마이너스 1,2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또 좀 재미난 거가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참고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뭐 그게 더 나은가요? 다음에 또 다른 좌표도 있으니까요. 자, 중간에 또 이제 7,0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7,0. 좌표가 7,0 지금 찍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거리도 좀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4,0의 요 간격이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간격이 이렇게 3 돼요, 직선에.
그럼 이렇게도 똑같은 모양이 돼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 도형이 좀 재미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가 좀 나온 거죠. 자, 주어진 직선의 점 P를 잡아서 AP 더하기 BP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 이 최소값에게는 최소값과 그때의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쫙 직선 다시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4 이렇게 된 직선이었죠. 아까 좌표가 마이너스 1,2였던가요?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 점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7,0의 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좌표가 이렇게 있어서 거리를 구해가는데 왜 이거 대칭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직선 거리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직선 거리. 그럼 여기가 A 프라임, 여기 이제 B 이렇게 되게 되면 직선 거리로 갈 때, 왜냐면 이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갈 건 이제 요 길을 이쪽으로 옮긴 모양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P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거리가 마이너스 1,2였고 7,0 해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8제곱에 2제곱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통에 4, 4, 16에 17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은 자, 거리는 또 2 루트 17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좌표도 구해 갔는데, 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P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미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또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P점이 이 둘의 무슨 점? 중점이 되겠습니다. 6에 3, 2에 1 해서 P점 자체를 가볍게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하고 B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고, 이 직선 방정식하고 문제 주어져 있던 x 플러스 y는 4하고의 교점을 구해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풀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도형적인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형적인 특징. 무지 재미있는 그런 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형적인 특징을 좀 이용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풀이 1번을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정상적인 풀이 좀 제가 체킹해 드렸습니다.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해서, 중점은 직선을 지나고 또 수직관계 있다, 이걸 이용해서 산수를 해도 되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이런 경우할 때는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좌표를 쉽게 구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좌표는 여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제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보니까 뭐 합동 모양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값이 중점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 근데 정상적이라면 A 프라임 B를 지나는 직선하고 X는 4하고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거였고요. 물론 최소값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아이디어들을 제가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좀 경험치가 좀 축적이 되어야 생기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제가 이제 좀 제 가진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거니까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좀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잘 이해되셨죠? 자, 정상적인 풀이로 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정상적인 풀이법도 메모해 드렸으니까 두 가지 공부를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해달라. 3,2 1/4분면이니까 1/4분면의 원 이렇게 그려서 쫙쫙 중심 좌표 이렇게 되는데, 3,2 지나는 원 이런데 이렇게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이 원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커다란 이 원도 딱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고 식을 두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좌표 반지름들이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이꼴 a제곱, 이것이 3,2를 지난다, 이런 형태의 수식을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쓸까요? a-3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은 이꼴 a제곱, 반지름 a에서 a제곱 처리가 되는데, a제곱 계산해서 a제곱이 하나가 남겠고요. 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0a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곳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다가 4 해서 13 이퀄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식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A 값이 이제 두 개가 되는데 그 바로 두 개의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반지름. 그런데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파이의 이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파이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뭐 이런 산수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거 하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곳이 10이니까 제곱하면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74파이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원넓이 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중심 사이 거리인가요? 그럼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된 게 중심 사이 거리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2배에서 루트 씌운 게 바로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1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또 처리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100 처리가 돼 있고요. 아까 알파 베타가 얼마였죠? 13이었나요? 13에다가 4배를 한다고요? 그러면 52가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루트 2에 또 48인데 48은 16이니까 16은 4. 그 다음에 루트 3 남았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3에서 루트 6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허허. 자, 이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이 x축과 y축에 접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3,2여서 이제 1사분면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사분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중심에 이 좌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함정을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근을 직접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구할 모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구하는 곳에 또 신경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을 구하지 말고 직접 저처럼 구할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그냥 놓고 이런 형태다 해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전 문제에서 풀어갈 때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산수 과정이 길어지는 거니까 복습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원 위에 점 P가 있다. 자, 이거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후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는데 그럼 대략 좀 볼까요? 중심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칸 내려가게 되면 오호 그러면 중심에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는 점이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3 이렇게 돼 있고 그 좌표 표시 좀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풀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요 모양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 루트 3 이렇게 점인데 이렇게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3,였으니까 반지름이 3짜리 원이니까 또 원이 원 크게 그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원 그려가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런 거 하고 원에 있는 점 잡아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뭐 이런 점 잡아서 이렇게 넓이 하는 게 넓이가 최대가 아니겠죠?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선과 평행하게 그어서 가는 선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3,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의 기울기를 우리가 좀 구해보게 되면 x가 2 증가할 때 y는 2 루트 3 증가해서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기가 이제 60도 되는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배웠던 1대 루트 3대 2 요 모양 이용하면 거니까 자, 이런 걸 좀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 이 부분이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직각 형태가 돼서 이렇게 그어갔을 때 이쪽에 60도니까 여기 30도 이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Q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를 가서 보게 되면 P점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점이었다고 치면은 이 녀석이 거꾸로 보게 되면 Y축 대칭하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 다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허, 그럼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바로 직전 여기 이제 30도 요 강 형체 요쪽이고 반지름 3 하게 되면 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좌표를 이제 슬슬 좀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1대 루트 3대 2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하실 수 있겠죠? 1대 루트 3대 2 이런 형태인데, 됐습니까? 요 모양을 적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는 2분의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고요.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니까 위쪽으로 다시 한 칸 이동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최종 답 모양은 2분의 3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5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에서 혹은 뭐 피타고라스 때 나왔던 삼각비 형태의 30도, 60도, 90도의 비를 좀 이용하는 거니까 또 좀 당장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뭐 내용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평행이동 시켜서 평행이동 시키니까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였다. 어느 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y축 대칭을 또 나중에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 점하고 두 점을 기준으로 하고 해서, 그럼 물론 이제 원이니까 반지름 이런 원인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요걸 이제 평행이동에서 만나는 이런 점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제 변환 대칭이동 뭐 평행이동 한 점이니까 이걸 뭐 Q점이라고 한 거고요. 일단 Q점의 위치 파악이 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어떤 모양을 이용해서, 자, 수직 60도 이런 모양, 기울기를 이용한 거죠. 기울기. 됐습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건 아마 학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60도 형태를 좀 이해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y축 대칭 이동한 점 위치를 이제 원 위에서 찾았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위로 y축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최종 좌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될까? 그런데 이걸 시험 장소에서 읽어가면서 곧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고, 다르게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론들하고 결합시켜서 쉽게 그 이론을 좀 적용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공부 좀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좀 21번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이런 문제도 또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갖춰야 되겠습니다. 21번 해설 마칩니다.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 유신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 OA 위에 점 P 잡고 OB 위에 조건을 만족해주는 Q를 잡자. P를 OA 위에 어디에 잡아도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또 다른 점을 또 지난답니다. 이 정점의 좌표를 구해 주십시오. 와우, 만만치 않은데요. 와, 이 좌표 이렇게 잡는데, 자, 그러면 이 수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좀 뭔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야 될 이론 공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분하면 m 대 n 이렇게 표시해서 내분 표시해 갈 때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들 학습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좀 m 더하기 n 분의 mx2 m 더하기 n 분의 nx1 이렇게 살피게 되면 여기 계수의 합이 항상 1이 된다, 이런 것도 좀 아실 수 있나요? 외분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부분들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x-x1, 여러분들이 맨날 중점 잡고 거리 구해가지고 뭐 지름 길이니까 반지름 잡고 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x2 더하기 y-y1 y-y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이런 수식을 좀 배우신 적이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서, 즉 원의 방정식을 표시해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알아두면 좀 더 효율적인데, 앞쪽에서도 제가 요거 이용해서 극선의 방식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 좀 관여되어야
관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만 좀 효율적으로 좀 풀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 좌표를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4,0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 0,1 좌표가 있는데 b가 이렇게 b가 이제 똑같아지는 이런 형태의 좌표를 잡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b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t 대 1-t, t 대 1-t 이렇게 잡을 겁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합이 1이다 할 때 한쪽을 t라고 해주면 한쪽이 합이 1 되는, 그러니까 1-t 되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시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p점 좌표가 4배 1-t, 0가 되겠고 q점 좌표는 0,t 이렇게 돼서 좌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즉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문자가 하나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표현법 보여드렸고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게 되면요. x의 x 빼기 4의 1-t 좌표 이렇게 되겠고 y는 또 y가 한쪽은 0이니까 y-t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자, 두 점 PQ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 해석이 되는 거죠. P가 5회에 어디를 잡아도 즉 T 값이 어떻게 되는가? T 값에 관계없이 이런 개념 형태의 즉 항등식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뭐 x제곱에 이렇게 전개해 줘야 되는데 자, 요거 이렇게 전개했을 때 플러스 4가 되니까 이제 t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안 들어가는 것부터 쓸까요? x제곱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x 있고 여기서 이제 y제곱이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t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자, 요것이 플러스 돼서 플러스 4x가 되고 여기가 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y는 이꼴 4x 이런 관계가 있겠고 자, 이쪽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여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6x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17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은 0하고 근데 0은 아까 원점 이외라고 했으니까 x값이 17분의 4 이렇게 되는 좌표를 지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y좌표는 이곳에다가 4배를 해주니까 17분의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런 좌표를 지난다. 우와, 풀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제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내분점 구하는 식은 아는데 이 식을 이렇게 관점을 처리해서 합이 1이라는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t 놓게 되면 1-t 이렇게 놓고 처리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mn 두 개가 아니라 t 이렇게 한 문자 형태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p점 좌표 한 문자 형태로 표시돼서 이제 가볍게 표시가 되고요. 자, 요 이용한 표시요. 그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런 형태의 표시. 그럼 이제 식을 또 훨씬 더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대입해서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 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자, 문장 표현에서 P가 5회의 양끝 어디를 잡아도 T 값이 어떻게 되어도 T 값에 관계없이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해석되는 거니까 T에 대한 항등식 표시해서 착 표시해서 0, 0 이용한 풀이법 진행된 거죠. 됐습니까? 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습들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제가 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빨리 갖춰왔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유신고 마지막 문제 힘들었습니다. 22번 끝으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